굵은 골재 및 장골재 체가름 시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품질관리 실무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입도 시험에 대한 부분, 주요 시험 업무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요게 이제 비대면으로 하다 보니까 전달하기가 쉽지가 않은 점 양해를 좀 해주시고 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체가름 시험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 많이들 하는 시험들이라서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주요한 주의사항들에 대한 부분들 몇 가지만 좀 짚어드리고 다음 내용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울은 시료 질량이 0.1% 정도의 감량을 가진 것, 즉 이제 전시료 질량이 1000g 정도면 감량을 1g 단위까지, 100g이면 0.1g까지 감량을 가진 저울을 사용해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채는 RSB1, RSB2에서 아까 보신 것처럼 정해져 있는 채를 사용해라. 그리고 이제 건조기는 105도 플러스 마이너스 5도씨가 되는 건조기를 사용하시면 되고요. 시료의 채취는 항상 사분법이나 분치기를 합니다. 시료의 분치기나 사분법을 사용하는데, 사분법은 이제 열십자로 나누고 요거를 이제 대각선 방향으로 편치를 하는 방법이 이제 사분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편치를 하든지 아니면 이렇게 편치를 하든지 해서 사분법으로 측분하면 되고, 시료의 건조는 24시간 동안 105도 플러스 마이너스로 건조를 해라.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이런 것들이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올 수 있는 것들이죠. 시료의 최소 건조 질량은 굵은 골재의 최대 치수의 0.200kg이다. 즉 이제 RSB2가 40ml라고 가정을 하면 시료의 최소 건조 질량은 0.208kg 정도를 채취하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굵은 골재의 최대 치수는 질량으로 이제 90% 통과, 90%를 통과하는 채 중에서 가장 작은 채의 치수라고 이제 나와 있는데, 예를 들면 이걸 한번 보실까요? 예를 들면 질량으로 90% 이상 통과하는 채가 89, 91이죠. 91% 통과하는 채가 37.5mm다. 그러면 이게 굵은 골재 최대 치수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를 더 보겠습니다. 질량으로 90%를 통과하는 부분들이 여기죠. 90% 통과하는 가장 작은 채수의 채가 19mm. 그래서 굵은 골재의 최대 치수는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시험 방법은 잘 아실 테니까요. 채를 시험 목적에 맞게 조합을 해서 이제 0.08mm 채 통과하는 양을 사전에, 그러니까 붓은 장골재라든가 이런 장골재들은 0.08mm를 통과하는 양을 사전에 KSF 2511에 따라서 먼저 측정을 하라는 말입니다. 즉 씻어서 씻은 후에 시험을 하라는 뜻이고요. 채 막히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씻고 장골재에 대한 부분들은 씻고 시험을 해라, 이런 뜻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의하셔야 될 부분들이, 이제 가장 문의를 많이 하시는 게 언제까지 채를 쳐야 됩니까? 라는 부분들에 대한 문의가 많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은 시간이 10분이냐 20분이냐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런 내용들이 여기에 이제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전시료 질량의 0.1% 이하가 될 때까지 각 채를 통과하는 것에 1.1% 될 때까지 작업을 해라. 즉 전시료 질량이 1000g이다. 1000g이다. 전체 시료 질량이 1000g이다 하면 각 채를 칠 때 1g 이하가 될 때까지만 채를 쳐주시면 된다라는 어떤 체가름하는 시간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채 남은 시료로 간주하거나 채를 통과하는 시료로 간주하는 경우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채 막힌 알갱이는 당연히 채 남은 시료로 간주해라, 이런 뜻이고요. 그리고 길쭉한 골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길쭉한 골재들이 있을 때 방향을 바꿔서 세로 방향으로 통과를 시켜서 통과를 하면 요거는 이제 통과하는 시료로 간주를 하라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요게 6번에 대한 내용은 숙련도에 대한 부분입니다. 입도 시험들의 이제 숙련도가 부족하신 분들은 그 골재 시험을 하시면서 많이 흘리시죠. 흘리시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 전체에, 그러니까 그 각 채들의 전체 총합, 그리고 그 하기 전에 체가름 전에 측정한 시료 질량의 두 개의 차이가 1%를 넘으면, 그러니까 많이 흘리면 흘릴수록 1%가 넘겠죠. 그래서 비슷비슷해야 이제 그 숙련도가 높은 거니까요. 그렇게 되면 안 된다.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되죠? 다시 시험해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다시 시험하라는 뜻이고, 시험을 그래서 많이 해서 숙련도를 높여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계산은 정수로 끝매지 만다.
굵은골재, 장골재 체가름 시험의 가적 통과율은 정수로 끝맺음한다라는 부분들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요거 간단한 문제인데요. 같이 한번 풀어보실까요? 그러니까 잔유량, 단위는 그램으로 할게요. 단위는 그램. 그래서 잔유량이 체에 걸리는 양이 0g, 12g, 30g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합이 100이죠. 그래서 잔유율은 총합분의 잔유량 곱하기 100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총합분의 잔유량 곱하기 100 이렇게 하시면 되죠. 총합분의 잔유량 곱하기 100 이런 식으로 하시면 이제 잔유율이 0, 12, 30, 35 이렇게 되니까요. 5, 14, 3, 1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잔유율은 이렇게 구하시면 되고 가적 잔유율은 누계를 구하시는 겁니다. 0 플러스 0, 처음은 0이죠. 그 다음은 0 플러스 12, 그 다음에 0 플러스 12 플러스 30 이런 식으로 쭉 가적 잔유율을 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0, 12, 누적하시면 42, 그 다음에 77, 82, 96, 99, 100. 그래서 잔유율은 토탈 100이 돼야 되고요. 가적 통과율은 100 마이너스 가적 잔유율입니다. 100 마이너스 가적 잔유율이니까 100 마이너스 0, 100 마이너스 12, 100 마이너스 42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펜에는 가적 통과율이 제로가 돼야 된다. 이런 식으로 최종 구하는 건 이제 가적 통과율이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최대 굵은골재 치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죠. 90% 최소 통과하는 체가 37.5mm가 굵은골재 최대 치수이다.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요거는 이제 입도 그래프를 보시고 이제 품질 관리자들이 판단을 하시라는 의미에서 이제 적어놨었던 부분인데, 통과량이 높죠. 기준선보다 통과량이 높을 때는 장골재가 너무 많다라는 부분이라서 장골재 양을 좀 줄여라. 그리고 통과량이 기준선보다 낮을 때는 통과량이 너무 작다는 얘기는 잔분이 너무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잔분을 좀 높여라 이런 개념으로 예전에 설명을 드리면서 넣었던 부분이라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이제 통과율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양호하게 나온 건데 여기서 이제 4.75mm에 대한 부분들이 한 50%가 돼야 이렇게 그 범위 내에 잘 들어오는 것들이 좀 있어서 좀 설명을 드렸던 내용들입니다.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0.18mm를 통과하는 시험입니다. KSF 2502에서 장골재라든가 부순 장골재 등은 이제 0.8mm를 통과하고 나서 시험을 하게끔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채를 200번 채 같은 경우에는 채를 치다 보면 씻지 않고 채를 치다 보면 채 눈에 알갱이들이 많이 막힙니다. 그래서 그 막힌 알갱이들 때문에 이 통과하는 양이 잘 나오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0.8mm의 주 목적은 통과하는 잔입재 양을 정확하게 측정하는 데 있다. 그래서 채에 대한 부분들이 0.08mm와 1.2mm 채로 충분히 시설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시료에 대한 부분들은 채소 질량이 근사값들은 이제 표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시험 방법들을 보시면 시료는 이제 항량이 될 때까지, 이 항량이라는 말은 일정한 양이 될 때까지입니다. 그래서 뭐 10분 후에 재든 20분 후에 재든 양이 똑같을 때까지 이제 건조를 시키고, 건조시킨 부분들을 이제 충분히 침수를 시킨 후에 그 물로 씻어라. 그리고 0.8mm를 통과하는 잔입자를 물에 뜨게 해서 같이 유출되도록 하게 충분히 씻어낸 다음에 하시면 0.8mm 통과하는 시험들이 좀 정확하게 산출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식은 씻기 전에 건조질량에서 시순의 건조질량을 씻기 전의 건조질량으로 계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굵은골재 및 장골재 체가름에 대한 시험 방법을 말씀드렸습니다.